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 시장에 공포감이 좀 컸었는데요. 오늘은 좀 증시가 좀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고요. 코스닥은 6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반가운 반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반등을 이끈 섹터는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할이 컸습니다. 자, 우선은 HTS 화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어제 사실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어려울 때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자, 두 종목에 대한 추이가 이제 꺾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마감 클래스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동안에 들어온 게 있는데 어제 하루에 벌써 실망감을 드러내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자, 우선은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이 지수의 반등에서 먼저 선택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로 인해서 전반적인 이 투자 심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해서 확산되는 모습들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분위기가 조금 플러스로 분위기를 좀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장중에는 신한지주 또 이와 같은 종목들까지도 양봉을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마감 상태에서는 이 신한지주, 셀트리온이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자, 오늘 장중에 HLB 생명과학이 시장에 이 변동성이 좀 크게 작용이 됐습니다. 일부의 물량으로 해서 크게 하락, VR까지 걸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HLB 또 HLB 생명과학이 빠지다 보니까 그 이전에 이 두 종목과 함께 하락을 했었던 임상 3상을 앞두고 있었던 종목군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신라젠 이와 같은 종목들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견고해서 좋으나 코스닥 쪽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움직임도 동반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섹터별로 했을 때는 제약바이오 선택은 어렵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장중에 마감까지 확인해 봤을 때 이 HLB 생명과학이 크게 흔들렸던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뉴스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와 같은 작은 물량에도 크게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선택은 아직까지 좀 미뤄주자. 언제까지? 신라젠의 임상 3상 발표가 나올 때까지 좀 미뤄주자. 자, 그러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었던 선택을 한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 전기전자의 파트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끌고 가시고요. 나머지 섹터에 대해서는 따라가는 분위기들 나올 텐데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지금 아니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시장에서는 전기전자, 자동차 섹터가 강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를 좀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어제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빠질 때도 이런 이야기를 건네드렸는데요. 자, 차트로만 본다라면은 연내 고점 전고점의 위치를 도달한 자리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력을 확인하는 자리다. 그런데 여전히 올 초 또 현재 7월 달까지 이 주가에 대한 상승폭을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뒷받침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전고점에 대한 물량 소화를 거치면은 추가적인 상승, 반도체 업황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가의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75,000원권에서는 분할 접근하자. 75,000원대까지는 분할 접근하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일단 역시나 수급에 대한 선택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전기전자, 반도체 잊지 마시고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들도 보도록 하죠. 오늘 특징적인 내용들을 보신다면요. 일본의 규제 속에서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나라에 이 크게 자리를 가지고 있는 유니클로라는 브랜드가요. 에어리즘이라는 속옷의 이 스테디셀러 상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불매 운동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속옷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매력도 높아졌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움직인 종목들이요. 이 TBH 글로벌, 또 쌍방울, 배럴, BHC 이와 같은 종목들이 강한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우선은 오늘 장중에서 상한가 나왔던 종목들을 체크해 보면은 이들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규제에 계속해서 이슈화가 오히려 사회적인 이슈가
주식 시장으로도 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투자에 대한 관점은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계속 흘러가셔야 되겠습니다.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또 이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도 이쪽으로 계속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은 애국 테마라고 해서 이 특정 섹터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긴 했었는데 제가 뒷부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일본의 규제 속에서 국산화 반사익 될 수 있는 이 부분 안에서 추경 예산까지 더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2차 전지 소재, 수소차 소재 그 밖에 일본의 의존도가 높았던 산업에 국산의 움직임이 커지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나오는 이쪽으로도 눈을 돌리셔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폼페이오 이 국무장관이 북미 실무 협상을 위한 희망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북주가 또 전체적인 시장 흐름들을 같이 따라서 반등을 잘해주었는데요. 자, 일단 대북주를 지금 봐도 될 것인가? 라는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조금 더 이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오늘 이 발언은 긍정적인 대화의 이 재개를 하는 지속적인 긍정적인 메시지긴 하지만요, 이보다 북한에 대한 카드를 꺼낼 때에 대한 이 학습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할 때마다 북한에 대한 카드를 이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이슈 언급이 한 번 더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면은 또 북한에 대한 잔소리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오늘부터 보는 내용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이번 주에 상하이에서 1차적인 고위급 회의, 그리고 다음 주에 워싱턴에서 고위급 회의를 진행한다면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대북,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대화 지속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봐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 뉴스의 즉각적인 반응보다는요, 조금 더 살펴보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생각은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고위급 회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대북주를 살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준비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전체적인 시장은요, 미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크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미 증시에서는 지금 FOMC 금리 또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의를 앞두고 굉장히 신중 모드로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제장에 대한 모습들을 확인하시면 신중 모드, 관망 모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증시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일본과의 이 경제 마찰 뉴스가 상당히 또 시장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코스피의 거래 대금도 감소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느냐? 사실 현금만큼 좋은 이 포트폴리오는 없죠. 그래서 일부의 현금을 준비하는 것도 시장의 방법이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거래 대금의 감소 모습들을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전체 기조를 보시게 되면요. 이 여느 해보다 지금 최근에 와서 이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들, 투자에 대한 위축이 거래 대금의 감소로 느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 초보다 사실은 최근에 6월달, 7월달 되면서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분명히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돈을 쓰지 못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개인의 투자자가 혹은 전체적인 기관의 투자자가 투자 심리가 얼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유난히 빛이 나는 수급 주체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최근에 와서요,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강합니다. 제가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야기를 드렸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긍정적인 시각은 놓지 말자라고 했던 것인데, 자,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올해 초에 이 누적된 순매수 추이인데요. 자, 올 초 1월달, 또 3월달, 5월달, 7월달 나뉘어서 보게 되면요. 주식시장 이 검은색 빨간색 이동평균선 그리고 검은색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 추이를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지수와 함께 올라왔다가 지수가 고점을 형성했을 때 외국인 수급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5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지수에 대한 하락 흐름들이 외국인의 수급 동향과 당연히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지금은 지수는 빠져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은 높아 있는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물론 한 사람의 자금은 아니겠지만 외국인의 입장이라면은 지금 자리에서 굳이 빠져 있는 자리에서 이 자금들을 내려놓을 것이냐
아무리 못해도 본전에서 찾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시장의 저점권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기다려볼 수 있거나 혹은 외국인이 잡고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시장 손실률에 대해서는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예요. 외국인이 담는 종목들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지수에 대한 높낮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때는요, 유사하게 가요. 근데 지금은 그런 위치가 아니다. 거래 대금이 감소되어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있다. 또 한 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투자자별 매매 주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부터 체크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 거는요. 외국인의 수급이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다는 건 알고 있어요. 이제 뭘 보셔야 되느냐? HTS 화면 보시면 개인의 수급 동향을 보셔야 돼요. 개인이 팔고 있어요. 어제 시장이 급락 나올 때도 정말 특이한 점은요.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시장이 투매, 급락, 하락에 대한 분분이 있을 때는요. 개인이 물량을 받아가는 날이 많습니다. 물타기 하는 날이 많아요. 그런데 어제 개인이 매도세였어요. 오늘도 매도세. 이런 매도세에 대한 추이가 지속된다면요. 지수의 저점 찾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외국인이 뒷받침되면서 개인의 매도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점 찾는 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증시에 대한 기대치를 아주 버리지 말자. 긍정적으로 좀 기다려보되 대신에 현금도 필요하겠죠. 외국인이 담는 섹터를 중심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섹터들은 성장주라든지 단기 순환매가 되는 섹터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남은 이야기들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자, 지수 관련해서는 역시나 반도체, 자동차에 대한 섹터는 계속해서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여야 이 추경 합의에 대한 부분들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8월 1일 날 진행되게 되는데 이 추경에 가장 집중력이 먼저 필요한 것은요. 일본의 규제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먼저 국회에서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종목들 오늘 애국테마 움직인 것처럼요. 반도체 소재를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마치고도 오늘 많은 기업들 실적 발표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림산업 실적이 잘 나왔네요. 네, 영업이익이 2,977억 원 기록이 되면서 전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예상이 888억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온 건데 내일 주가 양반 기대가 되고요. 오늘 장막판에 시세 분출이 있었던 파워로직스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152억 원가량 기록이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235% 급증했는데요. 다만 예상에는 조금 못 미쳤던 네, 실적 내용 확인해 보시면서 내일장 움직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대한 많은 도움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